오늘 장 중심이 될 이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잠재력이 있는 중소형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 마켓포커스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 컴퓨텍스가 오늘 개최가 됩니다. 하루 전이었던 어제에는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기조연설에 나섰는데요. 일단 말말말부터 조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막이 됩니다.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게 되고요. 전 세계 29개국 그리고 1,400여 개 기업이 참가를 하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 5개가 모두 집결한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첫 연설자로 나서서 기대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컴퓨텍스 기조연설에서는 인공지능, AI 개인용 컴퓨터, 그리고 서버, 로봇,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런 중심으로 세 가지 핵심 주제를 발표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젠슨항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긴장돼서 이제 오늘은 야시장에 못 갈 것 같다라는 표현을 이제 하면서 이제 긴장한다라는 이러한 좀 뉘앙스를 비췄는데요. 이제 올해는 AI 칩 블랙엘 신제품에 대한 발표와 루빈 플랫폼에 대한 계획도 추가적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는 폭스콘 회장과 퀄컴 CEO 등이 참여를 하고요. 인텔 CEO는 비공식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뭐 딥시크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하는 이러한 국면에서 오늘 어떠한 얘기들이 나올지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다소 좀 억눌려 있었던 국내 반도체 이제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가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AI 인프라의 유기적 통합을 위한 NV링크를 공개한다라는 건데, NV링크는 기존에는 엔비디아의 GPU나 CPU만 이제 서로 연결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뭐 시놉시스나 미디어텍 같은 다른 기업 칩도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였다면은 이제 개방적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 뭐 제가 이쪽 뭐 AI를 전공을 한 거는 아니지만 그냥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과거에 삼성은 충전할 때 C타입을 썼었고, 이제 아이폰은 아이폰 충전기가 따로 있었다가 이제 뭔가 그게 C타입을 쓰면 둘 다 충전할 수 있는 약간 이러한 개념으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오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수조 달러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AI와 시뮬레이션 엔진을 통해서 로봇이 가상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5조 달러 이상의 새로운 공장이 지금 계획되고 있어 재산업화와 관련된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클라우드 이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젠슨항 CEO의 발언을 보니까 대만을 AI의 심장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발언인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또 사실 엔비디아 CEO의 발언과 관련해서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네. 일각에서는 킥이 없었다라는 네.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사실 대만의 약진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른 그러한 상황이고, 이제 뭐 AI 산업이라는 게 지금 각국에 따라 지금 그 변화와 속도, 성장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AI 핵심 산업 규모만 80조 원에 이를 거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고, 제가 좀 찾아보면서 되게 흥미로웠고 놀라웠고 앞으로 좀 두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대만에 있는 이제 엔비디아 AI 서버 생태계에 들어간 주요 10개 기업의 매출액이 507조 원이었고 영업이익 20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1분기 대만의 GDP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는데, 사실 GDP 같은 경우는 이런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많이 벗어나야 0.5% 정도인데, 올해 예상치가 3.6%였는데 대만의 GDP가 5.4% 성장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IMF는 내년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넘어설 거다라는 이런 좀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AI 업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 산업이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인프라 사이클은 고점 그러니까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 우려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는 그렇다면 과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점의 근거가 뭔지를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미래 산업 AI로 할 수 있는, 사실 그냥 직관적으로 예를 들면 챗GPT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진짜 남녀노소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그냥 그러한 우리의 과거에 없었던 일상을 많이 변화시킨 그러한 산업들은 뭐 부침은 있을진 모르겠지만 꾸준한 성장은 사실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그러면은 그 발전할 수 있는 근거에는 뭐가 있을까를 본다면은 그럼 기업들의 투자가 있을 텐데, 그럼 엔비디아나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AI에 그럼 투자를 왜 할까? 그들은 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미래를 보고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들인데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고성장이 뭐 부침이 와서 정체될 것이다라는 전망보다는 그거는 일시적인 과정일 수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고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이야기 잠깐 다시 한번 해보면 대만에 뭐 슈퍼컴퓨터를 짓겠다라는 발언과 같은 걸 보면 트럼프는 자국으로 생산 시설을 돌리고 싶어하고 이제 미국을 AI 심장으로 만들고 싶어 할 텐데 엔비디아 젠슨 후앙 CEO의 발언은 좀 트럼프와 반대되는 기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 이제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컨트롤하기엔 엔비디아가 너무 강해졌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제 불이익을 줄 수는 있겠으나, 결국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산업의 고성장을 결국 미국도 그냥 이제 너무 강압적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은 향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왕 CEO의 이런 좀 긴밀한 대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전반적인 AI 성장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I 관련주 내에서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컴퓨텍스와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중소형주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AI는 사실 지금 모든 산업에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준비해온 종목은 그 중심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어떠한 걸 하더라도 과정에 거치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게 바로 테스트 기업입니다. 그게 이제 아이텍이라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은 지난 4월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5나노 언더 그리고 AI 반도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반도체가 이제 5나노 이하로 내려가면 실장 테스트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 4월과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이 회사의 변화가 하나가 있었다면은 디벡스라는 이 기업의 이제 고객사라는 게 알려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퓨리오사 관련해 가지고 수많은 관련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칩을 써야 되고, 반도체 칩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반도체 기술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지 이 칩 쪽으로는 테스트에 대해서는 집중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기업들이 저는 부각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디벡스의 DX-M1을 테스트한다는 점이 알려졌는데, 최근에 디벡스는 GPU를 대체할 초저전력 AI 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1분기에 이런 테스트하는 회사들의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1.5%만 감소하면서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의 시가총액만큼 이 회사는 현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업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불닭의 맵기만큼 지금 삼양식품의 성장세가 뜨겁습니다. 결국 120만 원을 돌파했고요. 신고가를 갈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가에서는 무려 목표가 170만 원 리포트도 등장했더라고요. 라면 업계 지각 변동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지각 변동은 사실 뭐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라면 하면 생각나는 회사가 바로 삼양식품 아니면 오뚜기, 농심 정도가 됐죠. 근데 여기서 삼양식품이 이제 너무 약진을 보여주면서 황제주에 등극을 했고,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에서도 군계일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과거와 달리 최근 증시의 흐름 변화 중에 하나는 섹터가 전반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바로 라면 쪽의 관련주들이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만 주가가 잘 간다라는 관점입니다. 실제로 삼양식품의 외국계 증권사 목표 주가는 UBS에서 143만 원을 제시했고 국내는 125만 원에서 말씀해주신 하나투자증권의 170만 원까지 나왔는데 근데 이제 상승한 주가만큼 PR도 같이 상승했기 때문에 PR이 20배 수준에 있는데 앞으로는 눈높이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그 실적이 또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었냐를 본다면은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던 화장품 섹터가 있습니다. 해외 수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컨센서스에 미스를 하는 순간 10%대 급락이 나오는 걸 우리가 여러 차례 봤었던 게 바로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이거는 실적주들이 피해갈 수 없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삼양식품이 가니까 그럼 그 다음에 제2의 삼양식품이 뭐 농심이냐 오뚜기냐 아니면 또 다른 기업이 네. 있냐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 제2의 테슬라, 제2의 엔비디아를 찾았지만 나오지 않았었던 것처럼 그냥 대장주는 그냥 그 대장주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매매를 한다면은 주가가 좀 밀렸을 때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제일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높아지는 눈높이에 따라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느냐 이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식품주 실적에 희비를 가른 주요 포인트도 함께 짚어주시죠. 결국은 이제 컨센서스를 더 비트했냐 아니면 수익성이 개선이 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삼양식품은 1분기에도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그것보다 28%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는 마진이 높은 해외 물량 비중에 따른 환차익 그리고 매출 원가율과 판관 비율을 낮춘 거에 대한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익성 측면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었던 거고 그리고 수익성이라는 거는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되면은 수익성이 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을 해야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고 그래서 더욱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기인 거고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화장품의 사례가 보여줬던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농심과 오뚜기는 수익성 개선이 되지 않았던 게 내수에 대한 침체, 내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원가에 대한 부분을 낮추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매출액 성장 앤드 수익성 개선에 대한 초점이 이번 1분기뿐만이 아니라 주가에 좀 희비를 가른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급해주신 라면 3사 외에 함께 주목해볼 만한 중소형주가 있을까요? 근데 라면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유형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 주에서는 사실 그것보다는 그 라면에 들어가는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마찬가지로 삼양식품처럼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S&D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뭐 불닭 소스 관련한 회사다. 그러니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잘 팔릴수록 이 회사의 소스도 이제 같이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관점이고 올해 컨센서스가 매출액 1,476억 원에 영업이익 265억 원, 순이익 235억 원인데 전일 시가총액이 2,563억 원이라 PR이 10배입니다. 근데 아까 삼양식품의 PR이 20배까지 올라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라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이게 수익성이 더 높아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 쪽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요일 마켓 포커스 이슈 체크해보고 주목해야 할 종목까지 함께 선별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